네, 오늘은 12.12 군사반란이 일어난 날입니다. 한 줌도 안 되는 정치군인들이 국민의 민주화 열망을 짓밟고 권력을 찬탈한 불행한 역사였습니다. 다음해 1980년 5월 광주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피를 흘렸고 4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군사반란이 남긴 상처와 아픔을 여전히 치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영화 서울의 봄이 700만 관객을 넘겼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화를 통해 국민들이 독재 권력과 싸우면서 지켜온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역사가 잠시 후퇴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앞으로 간다는 믿음으로 민주주의와 역사의 퇴행을 막는데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임시국회가 시작됐습니다. 하루빨리 예산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정작 서둘러야 하는 정부 여당은 대통령 해외 순방 후인 20일에 본회의를 열자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대승적으로 수용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러 간 네덜란드 총리는 연정 붕괴로 정계 은퇴를 선언해 곧 물러날 예정인데 실효성 없는 회담을 위해 혈세를 쓰면서 회의를 나간 것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외교 성과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민생, 미래를 위한 예산안을 제시하고 법정 기한 내 예산 처리를 위해 적극적인 협상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기재부총리는 예산은 나몰라라 해외에 나가고 여당은 대통령실 지침에 옴짝달싹 못하면서 협상 회피에 급급했습니다. 국민에게 약속한 시일 내에 예산안을 합의 처리해야 합니다. 대통령실은 과도한 간섭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부 여당은 민주당의 협상안에 성의 있게 대응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거듭 국회 예산 심의 동의권을 무시하는 무성의한 태도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20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산안은 민주당의 수정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정영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민주당은 도덕성과 업무 능력을 철저히 살피겠습니다. 정 후보자가 사법부 인사검증을 법무부가 하는 것은 상권분리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청문회에서 같은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막장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권으로 면죄부를 주고 그 대가로 피의자에게 훈장을 받은 검사를 방송장악의 하수인으로 임명하려고 합니다. 도덕성, 전문성, 그 어느가 하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들 뿐입니다. 민생은 파탄지경인데 대통령과 장관들은 총선에만 마음이가 있으니 국민은 분통이 터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철저한 인사검증으로 인사청문회에 임하겠습니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부적격 인사를 자진 철회하고 제대로 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가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 국제사회의 외톨이가 돼가고 있네요.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서 제28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총회의 핵심 의제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3배 확대입니다. 우리 정부도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말뿐입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3배 확대 협약 동참을 발표하면서 자발적이고 비구속적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든 지켜야겠다라는 어떤 강제성에 대해서는 의미를 두지 않고 있는 거죠.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 외톨이를 자초하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논의하고 있는데 원전 확대를 외쳐 망신을 사고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확대 주장으로 전문가와 국제사회의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 총회에서 무탄소 연합 출범을 제안한 후 정부는 국제사회와 거꾸로 원전 확대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화석연료 발전을 줄이지 않는 현실을 가리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혹평했습니다. 결국은 정부의 무능하고 국제사회 흐름에 뒤떨어진 대통령과 정부로 인해 그 부담과 부끄러움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탄소를 줄이겠다면서 어떤 노력도 없이 원전 비중만 늘리는 한국 정부의 이중적 태도는 그야말로 양도구육입니다. 한국의 경제 규모와 국제적 위상에 비추어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한국의 기후대응 지수는 평가국 중 64위입니다. 한국 아래의 3국가밖에 없습니다. 근데 모두 산유국입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이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실상 꼴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이전 정부에 대한 보복감사와 예산 삭감으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산업을 고사시키는 데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 비중은 오히려 줄이고 원전 비중은 늘리는 역주행으로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세계 에너지 통계 리뷰에 따르면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6.7%로 OECD 꼴찌, 원전 비중은 26.3%로 가장 높습니다. 2021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28.1%임을 감안하면 한국은 정확히 국제 흐름과 거꾸로입니다. 이대로라면 한국이 1인당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1위가 될 거라고 합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더욱 강화해야 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후위기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닙니다. 기후가 경제입니다. 재생에너지가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을 기후후진국, 국제사회 왕따로 만드는 위험한 도박을 멈춰야 합니다. 한국이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과 미래 경제를 주도하기 위한 특단의 노력과 정의로운 전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와 정부의 각성을 촉구합니다.